학교 때문에 학업으로 제가 처음 서울을 올라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와, 정말 서울은 엄청나게 큰 도시구나. 지하철을 탔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3호선을 타고 옥수 방향으로, 압구정에서 옥수 방향으로 지나가던 때 한강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했었죠. 야, 참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들일까. 높은 아파트들, 빌딩들 다 주인이 있을 거고. 그때도 서울 집은 비쌌으니까요. 아무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해서 저런 데 꼭 살아야지 이를 갈았던 생각이 납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오늘은 모처럼 또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다들 뜻한 바가 있고 또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부동산 얘기는 사실 다루기가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정치적 성향까지도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루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상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항상 부동산에도 관심을 두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정말로 제가 인생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후배, 아니 친동생이라 생각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진심 어린 답변을 드린 글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요즘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 카페도 다 가입하고 분양도 놓고 있는데 진짜 뭐 같네요. 나이도 어려서 청약 가점은 낮고 결혼도 안 해서 신혼 특공도 못하고 이 내용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요즘 젊은 분들 20, 30대 많이들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잠깐 2달 지나니 피가 2억이 더 붙어있고 크크 부동산 카페에서는 몇 억 더 가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꼴 보니 전 다음 대선에 땡땡땡 뽑을 겁니다. 진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주거용 집으로는 그 어떤 시세 차익도 누려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네요. 돈은 상가나 땅으로 투자해서 벌어야지 사람 사는 집으로 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과 저의 피땀 흘린 돈으로 단지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로 피를 몇 억씩 주고 싶진 않네요. 이번 몇 개 남은 분양도 다 떨어지면 그냥 돈도 모아서 전원주택 지어서 살 겁니다. 굳이 제가 한번 쭉 다 읽어봤는데요. 내용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울분이 막 느껴집니다. 뭔가 억울하고요. 화가 나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글로 답을 드리다 보니까 꽤 긴 시간에 제가 길게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친한 동생,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꿀밤을 때려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술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그냥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제가 막걸리 한잔 하면서 후배한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생은 지금 청약을 놓고 있어요. 부동산 카페에 가입한 건 잘했죠.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주식 카페든 부동산 카페든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는 건 잘한 거죠. 이 동생은 지금 청약을 넣고 있어요. 본인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신혼 특공을 못 놓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죠. 피가 2억이 더 붙어 있고.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청약을 로또라고 합니다. 왜 로또라고 하죠? 안 되니까요. 로또가 되면 로또가 아니죠. 청약이 되려면 그 기준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마인드 세팅이니까. 내가 로또는 살 수 있어요. 내가 로또를 살 수 있죠. 하지만 로또에 모든 걸 걸면 안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어제 좋은 꿈을 꿨으니까 로또 한번 사볼까 하는 거랑 로또에 내 인생을 거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청약이 되려면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낳은 아기가 7, 8명 되고 노부모님을 모시면서 누군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맞벌이 부부 연소득이 3, 4천이 돼야 부부 맞벌이 1년 소득이 3, 4천 이하가 돼야 겨우 붙을 수 있는 게 청약입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에만 목매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동생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죠. 청약도 넣으면서 나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청약만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그게 매수건, 금매건, 경매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청약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고 있다는 거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새 집에 살고 싶다는 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가 어려서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 또 결혼도 안 하신 분, 사회 초년생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갓 학업을 마치고 회사를 입사를 해서 사회 초년생이 되신 분들, 우리 보통 출퇴근을 할 때 서울에서요, 마을버스를 타고, 또 역세권은 비싸니까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죠? 사회 초년생이 돈이 없으니까 마을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 아니면 광역버스로 빨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거예요.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한 모습은 아니죠. 사회초년생이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면 떠올리는 아파트가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또 결혼을 앞둔 젊은 분들, 보통 25평 정도, 24평 정도가 되는 집에 높이는 한 20층 정도가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집을 떠올리곤 하죠. 누구나 그런 집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그런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5층 정도 되는 그런 연립이라고 하는 빌라, 이런 주택들도 다 그게 법적으로는 아파트거든요. 높은 빌딩,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니까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는 서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차로 따진다면 최소한 그런 아파트는 벤츠 S클래스 정도는 되는 등급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후배가 불편함을 토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술 한잔 하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냉정하게 현실이에요. 사회초년생이 왜 나는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 못하느냐 라는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아파트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사회초년생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면, 금수저가 아니라면 사회초년생이 원룸에 살고 아직 월세에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보다 못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산다는 게 크게 이상할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시간과 노력이 다 필요한 것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 2000주, 만주 한꺼번에 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한 주, 두 주 모아가는 것처럼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과정을 삭제를 하고, 나는 왜 저런 곳에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새 아파트에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좋은 집에 살지 못하나? 화만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후배가 아니라고 달라들어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일단 목 한번 축이고요. 아끼는 후배, 동생에게 청약이랑 사회초년생이 지금 당장 좋은 아파트, 내 집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에 가서는 요 얘기는 빼고요. 대선 때 누구 찍는 거는 다 자기의 자유죠. 자기 판단이고. 그래서 요 얘기는 빼도록 하고, 2차에 가서는 여기 아랫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옮기기 전에 1차 마무리 멘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집 마련 포기한다고 해도 너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아끼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인내하면 때가 온다.